지붕에 대한 생각은 사실 많이들 못 하시거든. 근데 빨간 모자를 써놓고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빨간 모자를 쓰면 그냥 흰 옷을 입어야 돼. 약간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는 현상이 있죠. 우리가 강철 후라이팬 같은 경우 열이 더 발생을 하잖아요. 박공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쉐드죠. 쉐드에 더 비슷하죠. 어디에서도 이게 어떤 평평한 부분이 안 나옵니다. 쟤들 무슨 얘기하지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지붕에 대한 생각은 사실 많이들 못 하시거든. 어떤 걸 사용을 할지 모양이나 뭐 이런 거. 재료에 대한 생각은 하시겠죠. 그쵸. 재료에 대한 건 사실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벽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이 좀 이렇게 제한되기도 하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는 거라 사실 정해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깔끔한 형태의 징크, 기와, 싱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뭐 알루미늄은 징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연 도금모 쓰잖아요. 네. 아연 도금모 냈어요. 결국 도금을 통해서 이제 결국 녹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게. 그렇죠. 녹슬지 말라고 쓰는 거잖아요. 쉽게 뭐 방지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네. 쉽게 녹슬지 말라고 쓰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녹나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네, 녹슬지 말라고 하는 게 징크입니다. 이제 징크라고 하는 이유는 아연 도금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징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강판에서 이제 먼저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네. 뭐라고 불러야 돼요? 녹이 안 나. 그냥 알루미늄 판넬? 강판? 정확한 용어를 좀 알려주세요. 그냥 알루미늄 징크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징크도 아까 스타코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거죠. 같이 그렇게 쓰이고 맞아요. 있는, 그런 거 같네요.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네. 비슷한 차원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알루미늄은 0.7T고 리얼 징크는 보편적인 게 0.4T예요. 네. 이건 왜 그래요? 그거에 대해 고민 안 해봤네. 왜 그럴까요? 알루미늄이 더 비싸잖아요. 알루미늄 금속 자체도 더 비싼데 네. 두껍게 만들려면 더 비싸죠. 네. 징크로서의 어떤 효율, 내구성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가장 얇게 만들어야지만 효율이 좋을 거 아니에요. 얇게 만들어야 효율이 좋다. 네. 시공하기도 좋고. 근데 알루미늄은 약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그 두께가 0.7T 정도는 돼야지만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저 그 이유로 맞네요. 몰랐어요? 모른다기보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점을 보완하다 보니 장점이 된 사례이기도 한데요. 약간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는 현상이 있죠. 우리가 강철 후라이팬 같은 경우 열이 더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열이 더 많이 올라갔다 더 내려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우글거리는 현상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시공 후에.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열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두껍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덜 보이는 거고요. 그럼 오리지널은 뭐예요? 얘기 나온 김에 오리지널. 오리지널? 징크 업계에서 쓰이는 건 오리지널 징크는 티타늄이에요. 티타늄. 네. 티타늄 소재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징크는 저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20년? 15년? 20년 됐나요? 결국 도장이잖아요, 도장. 알루미늄에 도장을 하든 티타늄에 도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도장이 100년을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저기 도장이 벗겨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죠. 자동차 도장 다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새로 도장해야죠. 폐차지. 그렇죠. 근데 그죠? 도장 하긴 그러네요. 도장도 벗겨지긴 하네, 자동차도. 네. 도장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얘도 유기화물이기 때문에 벗겨지고 변질이 됩니다. 실제로 오래된 10년이 넘은 집을 보면 변색된 징크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변색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쇠돼 있는 도장과 알루미늄 도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쇠는 열을 더 받잖아. 네. 그러니까 더 이제 좀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기와로. 기와 저희가 많이 썼죠. 많이 유럽식 기와. 네. 현기와 뭐 한식 기와 다 있는데 저희는 유럽식 기와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많이 했죠. 네. 근데 기와야말로 세라믹이죠. 예. 그죠? 벽돌과 같은, 벽돌보다 어찌 보면 더 이제 고온에서 구운 거기 때문에 강도라든가 흡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낮아요. 굉장히 무게가 있고
어떤 볼륨감이 크기 때문에 디자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 저희처럼 벽돌 시공을 많이 하고 이런 곳에는 디자인 컨셉이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세죠. 그러니까 빨간 모자를 써놓고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빨간 모자를 쓰면 그냥 흰 옷을 입어야 돼. 이게 어울리려면. 같은 빨간색이면 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벽돌이라고 하는 외장재 선택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와라고 하는 이제 훌륭한 지붕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회피하게 되는 이유가 그 어떤 컨셉의 오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 네. 디자인적인 거. 네. 그나마 이제 조합이 되는 거 백고벽돌의 기와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그렇게는 간혹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언젠가 또 다시 유행하는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기와가. 그렇다고 봐요. 네. 본질로만 따지자면 기와만한 재료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고 싱글. 저는 요즘 싱글 많이 사용합니다. 싱글만큼 가성비가 좋은 소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1차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싱글을 사용을 했고 지붕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깔끔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렴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거부감 없이 제한할 수 있는지 지붕의 형태여서 저희가 제 싱글을 사용을 했는데 싱글도 뭐 여러 가지 종류죠. 10년, 30년, 100년이 있습니다. 100년. 갑자기 확 뛰는데 100년사는 제가 한번 보기만 했어요. 시중에 잘 없는 이유가 비용이 거의 기와하고 비슷해요. 네. 결국은 비용의 문제니까. 네. 그리고 일하기도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기와랑 다를 게 없습니다. 싱글로 된 기와라고 보시면 돼요. 두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볼륨감도 굉장히 좀 남다르고.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30년. 네, 이중 그림자 싱글이라고 이중 하죠. 싱글. 네, 뭐 업체는 오웬스코닝, 네, 맞습니다. 네, 오웬스코닝 제품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붕재의 선택은 벽체 우선으로 좀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제 벽을 먼저 선택해놓고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지붕재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조합으로 하실 거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저를. 네, 베스트 조합으로. 만약 집을 짓는다. 제가 집을 짓는다면 네. 저는 싱글이든 지금은 상관없는데 저는 싱글 할 것 같아요. 네.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 가성비가 우선 좋으니까. 그 멀리서 보면 징크냐 싱글이냐 표시가 안 나죠 잘. 네, 잘안 납니다. 그 오히려 이게 측면선은 싱글이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붕을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벤틸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지붕 모양에 대해서 형태, 쉐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종류가 뭐예요? 전무님이 아는 거 한번 쭉. 박공, 예. 쉐이드, 예. 뭐 모임, 뭐 맨사드 이런 정도 지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두 개가 더 있는데 사실 이제 디자인하는 형태로 보자면 요 네 가지 정도가 전부 맨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나푸르나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박공 지붕 형태, 모임 지붕 형태, 이렇게 쉐드 형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적용을 하죠. 쉐드는 이제 약간 평지붕 형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저희가 새로 개발한 지붕 형태가 있죠. 이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 네. 뭐 없는 거라 네. 박공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쉐드죠. 쉐드에 더 비슷하죠. 얘는 쉐드가 이렇게 있고 보통 이렇게 같은 방향의 쉐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지붕이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라면 얘는 쉐드를 한쪽을 뒤집은 거잖아요. 얘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는 반대로 이렇게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각선을 연결한 거죠. 보시는데 이해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피디님 다 그려주실 거라. 네. 이게 이렇게 이게 막 어디에서도 이게 어떤 평평한 부분이 안 나옵니다. 쟤들 무슨 얘기하지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전무님이 전에 이거 가지고 이거 막 물받이 안 된다고 근데 저한테 한번 했던 거 아니요, 기억나요?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물바지를 하려면 사방을 다 돌려야 된다. 네, 이거 용접을 다 하고 사방을 다 힘들게 하긴 했어요. 네,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디자인은 예쁘죠.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물받이가 이렇게 거터라고 하죠. 거터 물을 받는 거. 이거는 선원통이라고 하고 네. 이 거터가 이렇게 딱 수평으로 걸리잖아요. 박공 끝에. 네. 이게 이제 그러면 물이 고여 완전 수평이면 완전 어딘가가- 수평이면 안 보이죠. 어딘가가 안 맞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네. 그냥 이 말에 맞는 걸로. 네.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물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 놨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다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이제 물이 막 넘칠까봐 이런 부분들만 오버되는 것만 커버하기 위한 해결을 하면 됐기 때문에 어디 물이 고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붕에 물의 흐름을 굉장히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렇죠. 원활하긴 했죠. 장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시공하기 물론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모양이 막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는 박공과 모임이 대세긴 한데, 요즘은 어쨌든 박공 지붕이 가장 심플하고 간결하고 좋은 지붕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모임이면 참 좋은데. 저도 모임 지붕 자체도 좋아해요.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모임 지붕 자체가. 근데 클래식하다? 뭐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다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모임 지붕을 하면 전형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정리를 하자면 뭐 지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재료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두시는 게 전반적인 내 집에 대한 컨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지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대한 컨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지붕 얘기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창호에 대한 얘기 좀 간단하게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